전일 대비하여 367명이 증가하여 7,134명입니다. 6분의 환자분이 사망하셔서 총 50분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소재 한마음 아파트에서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총 4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198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35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전용으로 임대해주는 아파트입니다. 한마음 아파트 사례와 같은 것이 10곳이 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특집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걸까요? 내일이면 이 국내 환자가 발생한 지 50일이 되는데 이 확진자 수는 어제부터 이제 7,000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열흘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300명대,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감염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3월 8일 0시 현재 기준으로 전일 대비하여 367명이 증가하여 7,134명입니다. 49번째 사망자분은 경북에서 신고가 되신 분이시고 봉화 푸른 요양원 입소자 중에 사망자분이 50번째 사망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증 이상의 단계로 확인되는 분이 50명, 50분이고요. 그중에 중증이 24분, 위중 36분입니다. 합계가 60명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한진 교수님. 네. 저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볼 텐데, 글쎄요,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좀 정점을 찍고 그래프가 우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우선은 이제 신천지 관련 이 교도들과 또 신천지와 연관된 사람들의 검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남은 사람이 1,000명 이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게 확실히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도 생기고 있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이나 또는 시설 또 병원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지 못하면 더 이상 이렇게 줄어들지 못하고 다시 한번 완벽하게 그냥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은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 또는 그런 기관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방역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잦아들더라도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정부가 이제부터 그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중증 환자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장기 요양 중인 분들이나 또는 시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성이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번 감염이 일어나면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이나 또는 고령자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그런 시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글쎄 불길이 잡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춤하는 하루 확진자 수 증가폭이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낙관론은 이르겠죠. 왜 그러냐면요. 확산세가 이렇게 좀 잡히나 싶었는데 경북의 경상북도에 다시 한번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포항 포스코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무려 68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금 전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 포항 어린이집 교사는 도대체 어디서 감염된 건지는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우선 이분 같은 경우 감염 경로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신천지와의 유관성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대규모 지역 감염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닐까 당국에서 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분이 지난 25일부터 또 지난 7일까지 접촉한 사람이 직장 동료 47명, 그리고 어린이 원생 16명, 택시기사 등 외부인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는 포스코 직원 자제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의 특성상
내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밀접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감염세가 자칫하면 확산되지 않을까. 이 부분 매우 주의가 요해지는 부분인 것이고 이분이 지난 26일에 인후통 등을 느꼈는데 예. 단순히 감기로 판단하고 해열제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 인근 병원에서 지난 6일에서야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그러한 소견을 받고 걸어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같은 시점,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이 포스코 어린이집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 교수님, 저 포항 어린이집 교사 확진 판정이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전혀 알지 못한, 예측 못하는 산발적 집단 감염, 저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시설에 감염이 일어나면 집단 감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숫자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의 방역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포항 어린이집 말고도 우려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마 했던 줌바 댄스 전파 속도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충청도의 천안을 넘어서 세종시를 지나 이제 강릉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천안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로 인해서 감염이 된 걸로 보고 있고 본인이 그 참석했던 줌바 댄스의 교습이 그걸 통해서 노출됐을 거라고 의심을 했던 시점은 좀 늦었기 때문에 인지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100명 가까운 이 줌바 댄스 관련자 확진자 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강릉호까지는 또 어떻게 번진 건지 좀 차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강릉에 어떻게 번지게 됐냐면 이게 15일 날 천안에서 열렸던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여성, 20대 여성이 예. 4일부터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른 친구, 동료와 함께 자전거 여행을 떠나서 평창, 강릉을 가는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에 증상이 발현이 돼서 8일 날 강릉시로부터 조사를 받았고요. 8일 오전 8시 35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달 15일 처음 워크숍에 갔다 와서는 증상이 없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발현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확진 판정까지 이루게 되는 그래서 강릉의 여행 중에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확진자 수 증가세는 주춤하긴 합니다만 산발적 집단 감염, 포항 어린이집 그리고 줌바 댄스 관계자들의 이 감염 경로처럼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